밀라노의 아침은 차가운 금속성 공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IOC 수석 평가관 에릭 발몽은 맞춤 제작된 네이비 수트의 소매를 정돈하며 호텔 통유리창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밀라노 엑스포 현장은 전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거대한 데이터 실험실과도 같았습니다. 에릭에게 문화란 감상의 대상이기 이전에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분석되고 수치로 등급이 매겨져야 하는 권위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냉철한 판단력이 곧 세계 문화의 표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조수 헬렌이 건넨 태블릿에는 각국 전시관의 사전 브리핑 자료가 가득했습니다. 미국과는 수조 원을 투입한 감정인식 AI 홀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관객의 표정과 맥박을 분석해 가장 감동적인 영상을 투사한다는 그 기술은 에릭이 추구하는 완벽한 통제의 전형이었습니다. 일본관 역시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전통 목조, 결합공법으로 지어진 다도시를 통해 절제된 미학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릭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기획안 옆에 얼을 수놓았습니다. 그러나 자료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에릭의 미간은 보기 좋게 일그러졌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라는 제목 아래 놓인 사진들은 가관이었습니다. 세련된 렌더링 대신 서울의 낡은 골목에서나 볼 법한 초록색 편의점 간판, 알록달록하다 못해 촌스럽게 느껴지는 한복 더미들, 그리고 사람들이 한데 뒤섞여 춤을 추는 난장판 같은 기획안이 전부였습니다. 에릭은 펜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문화는 경외의 대상이지 편의점 도시락처럼 해치우는 저급한 유의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번 행사를 동네 잔치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는 25년간 7번의 올림픽과 수많은 국제 행사를 심사하며 쌓아온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한국관에 거침없이 D등급을 써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격이 떨어지는 존재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한국을 문화 강국이 아닌 그저 운 좋게 유행을 탄 아시아의 소국으로 치부했습니다. 오만한 심판자의 하루는 그렇게 타인에 대한 멸시와 확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호텔 로비를 나서며 자신의 SNS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문화는 전시되는 것이지 소모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밀라노에서 진정한 격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그 글 아래로 수만 개의 좋아요가 달렸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소모되는 문화가 밀라노의 차가운 심장을 어떻게 녹이게 될지, 그리고 자신이 매긴 그 모욕적인 등급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기록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에릭의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엑스포 개막 첫날, 에릭은 자신의 완벽한 예측이 빗나가고 있다는 신호를 마주하며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수천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미국관의 최첨단 AI홀은 입구부터 한산했습니다. 관람객들은 5분 동안 화려한 영상에 너클을 타가도 출구를 나설 때는 멋있긴 한데 차갑네라며 무표정한 얼굴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기술의 정점은 있었으나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무언가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전시장 북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한국관의 풍경은 기현상에 가까웠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안개가 걷히기도 전부터 몰려든 인파는 전시장 외벽을 따라 1km가 넘는 장벽을 이루었습니다. 밀라노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사람들은 지친 기색 없이 스마트폰을 보며 무언가를 열띤 표정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조수 헬렌의 보고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에릭 한국관의 예약은 이미 폐막일까지 전석 마감되었습니다. 지금 대기줄은 취소표라도 구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에릭은 이것을 집단 최면이나 고도의 마케팅 조작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문화적 깊이가 없는 전시는 금방 미천이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한국관 앞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밀라노 시내의 택시 기사들, 노천 카페의 종업원들 사이에서 한복을 입으면 공주가 된 기분이라더라. 그 빨간 떡볶이라는 음식은 눈물이 날 정도로 맵지만 다시 생각난다더라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에릭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명품 수트 대신 평범한 티셔츠를 입고 선글라스를 쓴 채 생전 처음 줄이라는 곳에 섰습니다.
5시간의 기다림은 고역이었습니다.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졌고 발바닥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줄 뒤편에 서 있던 이탈리아 여대생들이 에릭에게 작은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한국관 스태프들이 나눠준 유자차예요. 정말 상큼하고 시원하죠?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 안은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에릭은 얼떨결에 그 잔을 받았습니다. 얼음 조각이 띄워진 달콤한 액체가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자 묘한 안도감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대기하는 시간조차 문화적 환대의 일부로 만드는 것. 그것은 에릭이 평생 공부한 평가 매뉴얼에는 존재하지 않는 항목이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에릭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에릭은 차갑게 식은 유자차 한 모금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 치밀하게 계산된 고도의 마케팅 전략일 거야. 속지 않겠어. 하지만 그의 머리와 달리 한낮의 열기로 달아올랐던 가슴은 묘하게 진정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국관의 육중한 문이 그를 향해 열렸습니다. 40년 전 아버지가 겪었던 그 비밀스러운 세계로의 문이었습니다. 마침내 한국관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에릭이 발을 들였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압도적인 대형 스크린이 아니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침향의 냄새와 창호지를 통과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큐레이터 서하윤은 정체를 숨긴 에릭에게 다가와 조용히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자기적인 친절함 대신 손님을 맞는 주인 특유의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에릭에게 검은 비단으로 지어진 두루마기를 내밀었습니다. 에릭은 거절하려 입을 뗐지만 하윤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에 이끌려 옷소매에 팔을 집어넣었습니다. 차가운 실크의 촉감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한복은 마치 사람의 체온을 미리 머금고 있었던 것처럼 에릭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하윤이 에릭의 허리끈을 정성스레 묶어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한복은 사람의 체형에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이 사람의 움직임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자세가 달라지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옷 밖으로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에릭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숫자로 세상을 재단하던 냉혈한 심사관 대신 깊이 있는 무게감을 가진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 맞춤 수트를 입었을 때 느꼈던 타이트한 압박감 대신 넓은 소매와 넉넉한 품이 주는 자유로움이 에릭의 경계심을 해제했습니다. 25년 동안 수만 벌의 명품 의상을 봐왔지만 입는 이의 내면을 먼저 만져주는 옷은 처음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자신을 응시하며 에릭은 기묘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룬 한복의 실루엣은 오만했던 그의 어깨를 차분히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하윤이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당신의 진짜 온도를 만날 시간입니다. 에릭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세워져 있던 차가운 데이터의 장벽에 첫 번째 균열이 선명하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서 묘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수천 개의 명품 의상을 봐왔지만 입는 이의 내면까지 만져주는 옷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윤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진짜 온도를 만날 시간입니다. 에릭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세워져 있던 차가운 데이터의 벽에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눔의 주방이라 불리는 공간은 한국의 편의점과 전통 주막이 기묘하게 어우러진 장소였습니다. 하윤은 에릭을 한 테이블로 안내하며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그곳에는 형색색의 나물이 담긴 비빔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빨간 떡볶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에릭은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했습니다. 위생과 표준화가 생명인 현대 식문화에서 이런 식의 난잡한 섞임은 비효율적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윤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식사는 단순한 칼로리 섭취가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는 입이 되어 정을 나누는 식구가 되는 과정입니다. 직접 비벼보시겠어요? 에릭은 서툰 솜씨로 숟가락을 놀려 고추장과 나물들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이탈리아 노인이 그를 보며 허허 웃더니 자신의 비법이라며 참기름 한 방울을 에릭의 그릇에 톡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풍미가 살아요, 친구. 에릭은 얼떨결에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비빔밥을 한 입 떠넣었습니다. 그 뒤에 먹은 떡볶이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강렬한 매운맛이 혀끝을 강타하자 에릭의 얼굴은 순식간에 달아올랐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당황한 에릭이 손부채질을 하며 헉헉거리자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건네고 누군가는 자신의 단무지를 내밀었습니다. 매운맛은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같이 웃으며 넘기는 겁니다. 라는 노인의 농담에 에릭도 자신도 모르게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매운맛 뒤에 찾아온 비빔밥의 고소함과 신선한 나물들의 조화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제각각의 향을 가진 재료들이 한 그릇 안에서 완벽한 합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깨달았다. 문화란 완벽하게 표준화된 제품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들이 한데 섞여 만들어내는 풍미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맛의 성분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 사람과 눈을 맞추며 맛있네요 라는 서툰 한국어를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에릭은 25년 심사 인생 중 가장 뜨겁고도 달콤한 데이터 밖의 행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전시장 깊숙한 곳, 한지로 벽을 바른 고요한 서재에서 에릭은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관람객들이 자신의 소회를 남길 수 있는 기록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서가 한쪽에 놓인 낡은 가죽 일기장 하나가 에릭의 시선을 단번에 붙잡았습니다. 빛바랜 표지에는 익숙한 이름이 금박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피에르 발몽. 바로 에릭의 아버지였습니다. 에릭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 서울 올림픽 당시 문화 자문위원으로 파견되었던 아버지가 흘려 쓴 필체가 선명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다. 이곳 사람들은 문화를 전시하지 않는다. 그들은 문화를 몸으로 나눈다. 내가 길을 잃었을 때 그들은 지도를 건네는 대신 내 손을 직접 잡고 목적지까지 동행했다. 문화란 결국 차가운 유리장안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닿는 곳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것을 이제야 배운다. 에릭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평가관이 되고 싶어 차가운 수치와 논리에만 집착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은 정교한 평가 기법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동행의 미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40년 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화의 본질은 우월함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온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윤이 조용히 다가와 에릭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님이 보셨던 그 풍경을 에릭 씨도 오늘 보셨나요? 에릭은 대답 대신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사전평가서에 적어 넣었던 그 오만한 D라는 글자가 얼마나 부끄러운 낙인이었는지를 그는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아버지가 40년의 세월을 건너 아들에게 보낸 답장이 에릭의 가슴속 얼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적어 넣었던 D라는 글자가 얼마나 부끄러운 낙인이었는지를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밀라노 엑스포의 최종 등급 심사 회의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미국관의 책임자 마커스는 당당하게 자신의 데이터 시트를 내밀었습니다. 미국관은 1200만 달러의 광고 가치를 창출했고 AI 기술의 혁신성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등급은 당연히 A, 아니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수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평가를 내릴 에릭의 차례였습니다. 에릭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화려한 그래프를 띄우는 대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한 짧은 영상 하나를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복을 입은 이탈리아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떡볶이를 나눠 먹고 국적을 알 수 없는 청년들이 서툰 몸짓으로 K-팝 댄스를 추며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는 갓을 쓰고 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에릭 자신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문화를 유리 케이스 안에 가두고 점수를 매겨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화는 사람의 체온을 통해 전달될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습니다. 에릭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마커스가 비웃으며 이건 심사지 감상문이 아니다라며 반박했지만
에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한 손길로 황금빛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IOC 문화평가 역사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전설의 카드, SSPCIAL 등급이었습니다. 한국은 자금을 전시한 게 아니라 진심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5시간을 기다린 건 화려한 기술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고 있던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제 명예를 걸고 코리아 하우스의 역사상 최초의 S등급을 수여합니다. 회의실은 술렁이었지만 누구도 에릭의 확신에 찬 눈빛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만한 심판자가 진정한 문화의 목격자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S등급 발표 소식은 밀라노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D등급의 반란, 70년 만의 기적이라는 헤드라인이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한국관은 이제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인류의 조화와 소통을 상징하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폐막을 하루 앞둔 날, 에릭은 다시 한국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심사위원의 날 선수투가 아닌 하윤이 선물해준 흑색 두루마기를 제대로 갖춰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전시장 마당에서는 수백 명의 관람객이 어우러진 거대한 강강술래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스태프와 밀라노 시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습니다. 에릭도 자연스럽게 하윤의 손을 잡고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발을 맞추고 리듬을 타고 옆 사람의 따뜻한 손바닥 감촉을 느끼며 도는 순간 에릭은 생전 처음으로 완벽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에릭 씨, 이제 점수는 완전히 잊으셨습니까? 하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에릭은 벅찬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점수보다 훨씬 중요한 본질을 찾았습니다. 비빔밥의 완성은 고추장의 배합이 아니라 함께 비벼 먹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내뿜는 열기는 밀라노의 밤하늘을 밝히는 그 어떤 조명보다 환했습니다. 기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 오직 사람의 진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이 그곳에서 매 순간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더 이상 누군가를 평가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몸을 맡긴 한 명의 행복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밤, 밀라노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엑스포가 폐막하고 화려한 조명들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각국 전시장들이 철거를 시작하며 밀라노는 다시 일상의 평온함으로 돌아갔습니다. 에릭은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주머니 속에서 작은 매듭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자 하윤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며 건네준 우정의 선물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2장의 비행기 티켓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향인 파리로 향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인천으로 향하는 티켓이었습니다. 에릭은 잠시 망설이다가 파리행 티켓을 주저없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데이터와 수치에 갇힌 평가관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았던 그 따뜻한 나라, 하윤이 말했던 나눔의 본령이 숨쉬는 그곳으로 가서 진짜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에릭은 자신의 SNS에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술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 바로 함께함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평가를 끝내고 경험을 시작하러 갑니다. 멀리 보이는 밀라노 공항의 전광판에 인천 ICN행 항공편이 표시되었습니다. 에릭은 비행기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눈부신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40년 전 아버지가 썼던 일기장이 꼭 쥐어 있었습니다. 나누는 문화가 가장 강하다는 것, 그리고 그 온기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에릭의 얼굴에 비친 아침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이제 평가가 아니라 경험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이 밀라노에 남긴 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광고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추억이 되고 추억은 그리움이 되고 그리움은 언젠가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될 것입니다. 그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보여주지 않고 함께하는 힘이었습니다. 70년 역사상 최초의 S등급은 그 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를 감동시키니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나누는 문화가 가장 강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